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재차 반등해주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세 자체도 혼란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러한 전환점에 대한 포인트가 되었던 부분인데 금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수급적인 측면을 다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집세가 꾸준히 들어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급적인 동향을 좀 파악을 해드릴 예정에 있고 또 단기적인 이슈와 중장기적인 이슈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 모두 풀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고집했던 부분이 존재하는데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거를 가량 매집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종목마다 수급적인 특징이 조금 다르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기금은 모두 매집세가 들어오는 게 호재성 이슈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도 중요한데 이 중앙 에너비스의 종목 특성상 외국인의 매집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 동향을 봤을 때 뭐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집이 들어왔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외국인의 매집세는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과도 관련이 있고 이 보라색 선이 유가의 아니죠.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를 뜻하고 있고 파란색 선이 유가입니다. 이 보라색 선이 하락할 때 파란색 선이 하락할 때 보라색 선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또 파란색 선이 상승할 때 보라색 선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가와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유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중앙 에너비스 주가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줄지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유가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소폭 하락을 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이 소폭 상승한 채로 현재 유지를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이 거래일에서 3개월 정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은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리스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최대 산유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원유가 증가하면 할수록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유가에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벤트성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원유 관련된 종목들도 변동성이 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더 갈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뭐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보복을 계속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맞아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7월 8일 전에 전쟁 리스크가 한 번 더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란을 공격을 했고 이란도 그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주변국에 있는 산유국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라크부터 쿠웨이트까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호르무 취업 봉쇄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장의 특성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 뭐 유가랑 해운 관련된 종목들은 이 디커플링 현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호르무 취업이 이 봉쇄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추후에 유가 관련된 종목에서 해운주로 수급이 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뭐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 이 베네수엘라를 제재하겠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중동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 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제스처를 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이 부분도 공급 이슈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수요적인 측면인데 PMI 지표가 제조업 지표죠. 예측치보다 실제가 모두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준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경기 확장에 대한 국면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조업 경제가 살아나야지 결국에는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공급과 수요 모두 현재 유가에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유가가 중앙 에너비스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앞서서 살펴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 강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류세 인하인데 유류세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고공행진했던 주가 역시 꺾였던 그런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정세적인 측면이나 유류세 관련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적인 흐름세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기조가 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었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와주고 또 원유 재고가 상승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주가에는 약세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주봉의 11선인데 주봉의 11선에서 주가가 지지해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11선은 인간의 심장이다라고도 표현했던 만큼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 구간에서도 또 투자 심리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포인트로는 11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다음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전쟁이죠. 지금 지지율 싸움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모두 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한두 번은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중앙 에너비스도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